지금 고대문학이죠. 13페이지 고대문학인데, 자, 13페이지. 자, 고대문학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핵심만 하면서 갈 테니까. 여기 3.1에 보면 건국신학, 국중대, 건국서사시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국중대란 말이 좀 어려워요. 국중대 있죠. 이게 뭐냐면 나라굿이 나라에서 하는 굿. 이걸 국중대회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 문학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어와 친숙해져야 돼요. 용어와 친숙해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숫자 친숙해지는 거 어려워지고 용어는 뭐 그래서 국중대회 나라굿이구나. 그래서 고대문학이 시작된 명백한 증거는 건국신화에 나타난다.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첫째 줄에 13조. 그래서 잘 지금 막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13페이지 첫째 줄 밑줄 치라고. 고대문학이 시작된 증거가 건국신화다. 이거 알아두면 돼요. 그 밑에는 건국신화의 이야기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거인신화, 지모신신화, 장세신화 등의 원시신화와 다른 고대의 창조물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남성이 하늘에서 부여한 권능을 실현해서 나라를 세운 위협을 칭송하는 설정에서 계급이 나누어지고 역사가 시작된 변화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중대라는 게 그 다음 단락이 있을 거 있죠. 국중대 이게 이제 나라굿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라굿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국중대는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제천 의식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마을 사람들이 어쩌고 나오지 춤추고 부여에서 정원의 영보, 이거 국사지가 다 배운 거잖아요. 영보할 때 영자가 맞이할 영자에 두드리고 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을 맞이해서 북을 두드린다. 그다음에 고려와 동해의 시월 행사 동맹이죠. 동맹 함께 맹약하고 이제 동족의 동력 동자죠. 동맹. 무자는 춤출 무자에 하늘 천자죠. 하늘에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이제 한자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라굿이다. 그래서 이제 놀이에는 자 14쪽 볼까요? 국중대가 이제 뭐 생겨나고 어쩌고 나오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부여의 옛 풍속에서 농사가 되지 못하면 임금을 죽이거나 바꿔야 한다고 했다. 농사가 되지 않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국중대회를 할 때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것은 천신을 섬기는 굿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신을 섬기는 굿, 거기 14쪽에 세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천신을 섬기는 굿,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천신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잖아요, 이제. 국중대, 제천의식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고구려의 경우 천신의 아들이 해모수, 유화, 해모수와 유화 부인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주몽이 태어났고 그런 얘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놨으니까 이렇게 그런 신들을 모셨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맞이, 놀이, 풀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굿은 신을 맞이해서 놀아 그러다가 풀어 이제 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신을 여러분 그 굿하는 거 보면 막 작두위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어설픈 무당은 작두에서 배겠지만 막 춤추다가 막 나중에 그 뭡니까 죽은 딸이나 아들 있으면 막 그렇게 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여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바탕 놀아.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가도록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것은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그 서론, 본론, 결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초장, 중장, 중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3이잖아요. 3세판 이런 게 다 이 굿하고 연결이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구세를 보면 맞이하고 놀이하고 풀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3의 문화잖아요. 맞죠? 삼신할 국영수도 뭐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세판 뭐 많지 않나요? 금운동 이 3으로 이야기할 게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죠? 삼신할멈 3이죠. 그래서 3이 되게 많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조의 내력을 풀이한다. 자, 거기 좀 밑줄 칠까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건국 시조의 내력을 풀이하는 노래.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력을 풀이하는 노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풀이 노래.
근본을 푼다. 처음 들어보세요? 본풀이? 근본을 푸는 거예요. 본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쪽. 15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신화와 서사시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룬다. 15쪽 부분 있어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신의 이야기. 서사시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 시기에 절차를 밟아서 부르는 노래다. 서사시. 서사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신이나 영웅이나 소식이나 일대기를 쓴 게 서사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도 역할이 원래는 왕이었는데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뭐 지금은 막 처녀보살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왕이었다니까 무당이.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이념은 밑에 보면 중세 보편주의와는 다른 자기중심주의였죠. 고대는 다 자기중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니까 거기 두 줄 내려가면 선민의식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15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어느 정복 집단이든 자기 나름대로 건국시다 소사를 내세우고 서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란 말 있잖아요. 네. 선민의식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선민의식의 뜻이 뭐예요? 잘 모르시네. 이 선민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인데 주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건 알죠? 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늘에서 막 갑자기 막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이라니까.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선민의식 거기다 온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는 그 뭡니까 지배층 귀족만 하늘과 연결된다는 자랑을 독점했고 피지배층은 이제 뭐 억압과 약탈의 대상이었다. 자, 순장이란 말 있죠. 순장. 순장이 뭔지 알아요? 순장. 그냥 묻어 묻는 거 사람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람. 사람이 묻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 또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순장. 물론 이제 그 왕의 왕의 그렇죠 생매장을 하는데 그게 그 한 며칠 동안 먹을 거를 거기다 놓아놓고 묻어. 그러니까 그냥 묻은 건 아니고 한 3, 4일 뭐 이렇게 먹을 거는 이제 해놓고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 나 혼자 못 간다 이거예요. 같이 아니 이제 신화도 묻어. 네, 그렇죠. 많이 같이 여자가 묻는 같이. 건 아니고 다 묻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순장에서 하나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그런 그 내가 어떤 정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럼 그런 정복한 사람들도 막 이렇게 죽여가지고 묻기도 했어요. 순장 있고 그 왕의 뭐 밑에 있는 사람만 묻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순장. 순이 따를 순자거든요. 따라서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거죠. 자, 고조선과 서국 그 밑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고요. 거기 뭐 삼국유사 다 알잖아요. 이 단군신화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필기 좀 하세요. 이 단군신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게 세 가지 금기가 있어요. 단군신화. 이게 이제 첫 번째 동굴, 두 번째 쑥과 마늘, 세 번째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냥 줄여서 100일 햇빛 X. 지금 알겠죠? 제가 근데 이제 이런 걸 아는데 이제 여러분 학문적으로 잘 모를 거예요. 자, 동굴에만 있어라. 장소의 금기. 딴 데 가지 마라. 자, 쑥과 마늘 줬다. 행위적 금기. 맞죠? 이것만 먹어라. 여러분이 이제 당근신화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국문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를 좀 체계화시켜요.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거 뭐냐? 체계화해. 맞았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체계를 만들어야 돼. 자,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이건 뭘까요? 시간적 금기.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금기가 세 가지. 뭐 이 없죠? 장소 너는 동굴에만 있어. 그 다음에 너 밥 먹지 마. 쑥하고 마늘만 먹어. 행위적 금기 아니에요? 너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마. 시간적 금기. 그렇죠? 석달 열흘이잖아. 이렇게 뭐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거를 지금 뭐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15쪽 보면 밑에 있죠? 등장인물 한인, 한웅, 단군. 한인은 초자연적인 존재 하느님이기만 하다. 한인의 서자라고 하는 한웅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자는 요 조선시대 서자 그 서자가 아니에요. 마지가 아닌 아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서자가 왕의 뭐 두 번째 부인을 한 아들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그 서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의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아닌 아들을 한웅이 땅으로 내려와서 넘겨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뭐 그 뭡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 뭐 이 내용까지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용까지는. 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 한웅이 우리가 그럼 천상에 있는 사람과 지상에 있는 사람이 만났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책을 볼까요? 두 번째 단락. 환웅은 환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로 인정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게 하늘나라에 있는 뭡니까 신의 아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신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웅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의 그 뭡니까 그 뭐죠? 시조로 인정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환웅이 웅녀와 혼인한 것을 보세요. 여기 나왔죠.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천신족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부족의 이름인 거예요. 천신족이라는 부족이 있고 지신족이라는 부족이 있다니까. 그거를 좀 더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해보수와 유화가 나오는 거예요. 뭐 혼인해서 단군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환웅은 천부인 셋을 거느렸다는 거. 이게 이제 고조선 국가의 성립이 이제 청동기와 함께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거. 천부인이라는 게 다 그런 그 거잖아요. 그래서 청동 거울이라든가 옥 뭐 이런 거잖아요. 천부인이라는 게. 전부인이라는 게. 그래서 풍백이 뭐예요? 바람 풍자죠. 그러니까 바람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 우사,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천절 노래 보면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뭐 인간을 도우셨다는 뭐 어쩌고 나오지 않나요? 개천절 노래 보면 나오죠.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인데 태백산이 과연 어디냐? 지금도 막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진짜 태백산이냐? 또 백두산이냐?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튼 태백산의 신단수에서 이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다음 단락에 보면 태백산 신단수는 태백산을 신단수로 이해하는 것보다 태백산 신을 섬기는 단수, 당나무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태백산 산신을 섬기는 당나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런 마을에 가면 당나무가 막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막 당나무 있는 그 마을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곳의 신의 도시는 제정일치. 제정일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사장이 뭐 한다? 제사장이 정치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을 살게 된 환웅이 배우자를 구하고자 할 때 공과 범위 후보자를 낳았어.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서 37일, 21일 동안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천신족과 지신족 결합 또 나왔어. 오른쪽.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경우에는 북중대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두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중대회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는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게 나오죠. 거기 지금 그 17쪽에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2세 줄 쭉 내려가 볼까요? 거기 우리 다른 거 건너뛰고 알로 태어나 버림받았던 아이가 이런 말 있어요? 17쪽에 17쪽에 그래서 자라나 임금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게 난생신화잖아요. 난생신화 맞죠? 난생신화. 난생신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수로왕이에요. 김수로왕 맞죠? 김수로왕도 이게 난생신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북방기가 있고요. 남방기가 있어요. 북방기는 북쪽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해모수하고 유화부, 한인과 우민과 이건 다 북방기예요. 북방기. 맞죠? 이게 뭐 태백산이라고 해도 북쪽에 있잖아. 우리나라에 남쪽에 안 있죠? 이해갑니까? 백두산 도비에 있는 거. 남방계는 이 대표적인 게 뭐 김수로
수로왕 이런 게 다 그 박격보사 이런 게 다 남방이 아래에서 태어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건 실제로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몰라. 미혼모예요, 요즘 말로.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갑자기 아래에서 뚝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사람이 아래에서 태어나요? 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해. 해모수 한인. 이 아버지의 존재가 불확실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까지 안 들어가 보셨죠?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는 아이가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유명해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 태어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17쪽에 이제 볼게요. 17쪽. 그래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막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 뒤에도 좀 넘기시고. 자, 그 18쪽에 부여 고구려의 전승으로. 그래서 이제 부여라는 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여는 여러분 꼭 하나 알아두실 게 이 제가라는 게 있어요. 18쪽에 3.3에서 한 7줄 내려오면 제가라고 부르는 귀족이 싸움 때 나갈 때 나오죠. 제가가 뭐냐면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자,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 모가, 부가, 저가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다 제후죠. 제후 맞나요? 맞잖아요. 이 왕이 있고 마가는 말이야 말, 부가는 소, 구니까 이거 개죠 개, 저니까 돼지. 부족의 이름이 이제 뭐 말소, 개, 돼지 뭐 이런 거예요. 가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짜가 붙은 여러 부족 맞나요? 그래서 이걸 제가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다 가로 끝나잖아. 마가, 우가, 부가, 저가. 그래서 그런 회의를 제가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보셨잖아요. 제가 회의. 제과일은 뭐가 얘기하자? 만장일치다. 맞나요? 만장일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건너뛰고요. 18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부여는 영고. 아까 다 이제 보면 이 책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영고, 국중대회. 영은 맞이할 영자, 고는 두드릴 고자라고 했죠? 신을 맞이하면서 북치고 풍악을 올렸다. 자, 19쪽.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농사도 이제 그걸 하고 지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세요. 국가적인 19쪽의 세 번째 단락. 의식의 군놀이 연고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가졌는데 무당 후대 문헌에서 국무 국가의 무당이죠. 존재가 그 맡으면서 전문가의 기량을 발휘했다는 게 나오고요. 부여 공국신화 고구려 공국신화에 관한 기록이 나눠지지 않고 겹쳐져 있다. 그래서 공통점은 시조가 하나님의 혈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왔죠. 그러니까 부여하고 고구려는 거의 같은 계통이라는 거예요. 부여의 이런 아까도 얘기했던 주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다 같은 계통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이가 알로 태어나서 버렸더니 짐승을 보호해서 살아나고 천대를 받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특히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탁월한 능력. 그러니까 이게 신화적인 존재가 그래.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비정상적으로 태어나요? 비정상적인 태어나요. 신화적 인물은 다 그래요. 명경.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노자가 어떻게 태어났냐? 노자는 불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 노자 이야기 1대1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뭐 80년 동안 임신하고 뱃속에서 80년 동안 있었다고. 80년 동안 있어서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냥 노자가 이 늙을 노자잖아. 얼굴이 막 하얗고 막 뭐
쪼글쪼글 그랬다는 거예요. 80년 만에 태어나.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 효과문이는 어머니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대요. 겨드랑이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8발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덕종을 누렸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 인물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건국시조 이름은 동명성왕, 주몽,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이야기.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주몽과 동명성왕 같은 인물이잖아요. 맞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광개토대왕명비 나왔죠? 20페이지. 그 광개토대왕의 비석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세 줄 내려가면 주몽이 동부에 버리고 온 자식이었다. 아버지가 내 수수께끼를 풀어서 감춰둔 물건을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공중으로 날아오는 능력으로 부자 관계를 입증하고 태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나와서 고구려도 만들어졌고 부여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21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냐? 고구려의 유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맞죠? 거기 보면 백제는 부여 고구려 계통의 주민이 지배층이 되어 세운 나라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백제도 남부지방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원조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599년 지휘한 다음 달라 무왕을 삼국사계 도방의 아들 삼국유사에서는 지렁이의 아들로 했는데 용도 물론 왕이지만 지렁이도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렁이도 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여기다 밑줄 칠까요? 모세사는 지렁이가 밤에 사람이 되어 근처에 사는 과부와 관계한 아들 서동일이 어려서부터 빈범한 기상을 보였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밤에 잠을 자러 왔다. 이걸 야레자소라. 처음 들어봐요? 야레자소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밤에 야는 밤 알죠? 그다음에 내는 올래. 밤에 왔어. 자는 뭐 사람 이러는 야레자소. 밤에 오는. 위에 감십니까? 그게 야레자소가. 밤에만 와 밤에. 그 현수라 고향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나요? 뭐 이런 지렁이 같은 애하고 결혼했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뭡니까? 거기 뒤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막 따라가 보니까 뭐 이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현수라 고향이 다 나왔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백제 임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 소리예요? 왕의 자손이라는 백제 무왕이 그런. 그 다음에 사만 신라 가락 만지난 변환이 사만이죠. 그리고 이제 소도도 있어요. 소도라는 게 신성한 구역인 건 알죠? 소도 밑에서 21쪽 둘째 줄에 소도라는 이름의 장소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신성한 구역이라고 써보세요. 신성한 구역을 소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한 구역이니까. 그걸 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세워서 귀신을 섬겼다. 나라무당. 나라무당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왕의 왕. 이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국중계도 선생님 다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좀 건너뛰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쪽에 어디를 보냐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선도 성모가 승왕된 건 아니고 촌장은 이장하고 똑같은 거. 이장 시인과 촌장 뭐 이런 가수들도 있지만 건국과정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군주가 있어야 돼. 양산 아래 나정. 나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우물이에요. 우물. 이 정자 우물 정자인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알죠? 네.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는 우물이 나정이에요. 박혁거세가 난생신화했잖아요. 나온 알이 그 곁에 있다는 우물 뭐 이렇게 써보세요.
근데 곁에 흰말이 꿇어앉아 가보니까 알이 있고 그 아래에서 혓거새가 태어난다. 자,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에서 남부지방에 특히 뭐가 많다? 난생시라고 봤다. 그런 얘기 했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 그런 얘기 써놨습니다. 산을 올라간 천마는 혓거새를 나타나서 사라진 계룡은 아령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을 볼게요. 23쪽을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천마는 혓거새를 받드는 집단이 말을 타고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천신족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말이 뭐 페가수스 뭐 날개 달린 말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천신족의 자부심을 가진 상징물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말이 막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리고 천마총이라는 건 경주에 있는데 천마총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마총은 자 여러분 천마총이 어떤 용도로 쓰였죠? 천마총이 뭐냐면 그림으로 알아요.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안 했나? 천마총에 갔는데 제가 신라에 천마총에 갔어요. 경주에 갔는데 그 우리나라 여자가 한 여자가 외국인에게 영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로. 외국인들도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조금은 아니까 들으면 알겠죠. 그래서 막 영어로 이야기해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여러분 천마총이 그림을 알고 있죠? 그림이 아니라는. 천마총은 뭘까요? 무덤 아니 천마총이 무덤인데 이 천마총에 이 천마도가 있잖아요. 천마도 이 천마도라는 게 있잖아. 그 용도가 뭐였냐면 거기다 건 게 아니라 말 안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데 이게 진흙털이게 천마도. 그래서 그 말 안장 있고 이제 말 안장에 오리가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진흙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그 진흙을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마도는 종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자작나무로 만들었어요. 자작자작 이 타는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영어로 벌치. 제가 거기서 어떤 단어를 들으면 벌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해설하는 사람이 이거 자작나무구나. 우리 뭐 영어를 좀 아니까 자작나무로 이렇게 It's made of birch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마총의 그림 용도가 아니고 자작나무로 물론 그림은 그렸겠지만 이 용도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고 진흙터리기였대요. 진흙터리기. 모르셨죠?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건 상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천마총에서 발굴한 그림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천마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알령을 낳았다고 하는 계룡은 다주면서 용이다. 다 이런 게 이제 높은 사람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높은 사람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방계 아까 신화에서는 존재를 뭔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다음 계림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 다음 단락 둘째 줄에 지금 계림이라고 하는 곳에 어느 나무에 황금계가 걸려 있다. 계림이 닭숲의 닭숲, 닭개자의 숲을 임자거든요. 맞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경주에 이제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손동원 교수님 이제 그때 뭐 그 해설하고 싶고 그럴 때예요. 교수로 계실 때. 근데 갔는데 막 숲에다 사람들 다 오게 한 거예요. 국문과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여기가 계림이다. 그러니까 옛날 신라의 땅이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오골개나 이런 거 막 산에다 키우면 막 집어들어 다 돌아다니죠. 그런 게 계림이에요. 우리말로 닭숲이에요. 닭숲인데 옛날에 신라가 이런 그런 닭들을 야외에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림은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모르셨죠? 계림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가보면 이제 그 석지반 시조 탈에 나오죠. 거기 나오죠. 알로 태어나서 왕자를 버렸다. 나오죠. 그래서 뭐 띄웠더니 늙은 할머니의 구조. 이게 늙은 할머니가 구조자. 그리고 토암산, 경주 토암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에서는 가락국에 가서 수로왕과 싸우다가 왔다. 아까 수로왕은 이야기했죠. 여러분 수로왕은 그 수로왕이 있는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김해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김해에 가시면 이 수로왕 유적지로 이렇게 가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걸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25쪽으로 가요. 25쪽으로 가면 25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쪽부터 사건의 개요는 거기에 25쪽. 그래서 부관은요, 여러분 부관이 뭐냐면 이장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장.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지가에 보면 나오는데 이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을의 리더. 하늘에서 금합은 금상자 이런 걸 보고 맞이해서 아래에서 깨어난 아이를 수로를 임금으로 삼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침입자를 물리치고 멀리서 찾아오는 허황옥을 맞이해 배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 알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련성 이게 뭐냐면 158년에 여기 보면 연호랑과 세오냐가 있어요. 이게 연호랑 세오냐가 그 랑은 남자고 세오냐는 여자예요. 신라 해변의 백성이 바위 같은 곳에 실려서 일본으로 가서 그곳 왕과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호랑 세오냐가.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세오냐가 짠 비단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더니 재앙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 제가 이제 일본학을 공부할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일본에 가면 유적지들이 있어요. 유적지. 정말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일본에 가면 여러 유적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유적지 가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백제 부여해 온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그 유적지들, 그 옛날 유적지들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백제 부여해 온 것 같다는 게 정말.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전해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라 건국 26쪽을 가보면 제주도에서 이제 그 삼라국 건국 사업이 이제 진행된 내력을 고려사에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꼭 알아주실 것은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고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26쪽 둘째 줄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뭐냐면 고씨, 양씨, 부씨예요. 성씨에 성씨 고두씨 뭐 이렇게 탤런트 부씨도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가 아는 분도 부씨인데 제주도예요. 양씨도 그렇고 을라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을라. 저는 을라가 나중에 백제 시대 근초고왕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변한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 근초고왕이라는 사극에 보면 어라하라고 나와요. 어라하. 이게 을라가 어라하가 되고 어라가 왕의 왕. 그러니까 부씨왕, 양씨왕, 고씨왕.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솟았다고 해서 삼성현이라고. 제가 제주도 가서 이거 봤거든요. 삼성현. 정말 땅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삼성현이라는 게. 보통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제주도는 삼성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많이 가보셨지만 삼성현은 안 가봤죠. 이런 데를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삼성현 이런 데를 가봐야 돼요. 나중에 가보시면 꼭 가보세요. 그래서 삼성현이 거기서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냥을 하면서 바다로 또 이제 있는데 함이 왔어요. 처녀색과 망아지, 송아지, 오고기 씨앗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결혼해서 이제 이 탐나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들이 쭉 탐나국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기록하시죠. 그러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 28쪽 보세요. 28쪽을 보시죠.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를 자, 이제 거기에서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면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설 민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아까 저번 시간에 좀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 28쪽의 첫 번째하고
그 4.2 위에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2 전설 민담 신화 시대로 전환 거기서 자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맞죠? 처음에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뭐가 된다? 전설과 민담이 된다. 그거 알아두면 돼요.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신화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면서 셋째 줄 30페이지 전설과 민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신화에 대한 불신, 못 믿는다는 거. 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신화 시대는 자아와 세계가 동질적이거나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던 시기다. 사람이 자아라면 자연은 세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신화의 시대는 자아와 세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이거죠. 그런 게 바로 신화의 세계다. 그래서 거기 30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 붙여주세요. 자아와 세계의 동질성은 그것을 보장해주는 신화를 자기 것으로 하는 지배자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특권이었다. 이런 말 있죠? 네. 30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네. 그거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8조법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다음 달에 둘째 줄에 단군의 지위를 이어받은 기자가 8조법을 내놓았다. 8조법 뭐 이런 뭐 고조선 시대 8조법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동왕자의 자살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뭐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신화들도 있어요. 공부해보면 그런 얘기가 있고 31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와 세계의 신화의 동질성이 흔들리니까 뭘로 간다? 전설로 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 했냐? 처음에는 나라가 만들면 신화가 돼. 신화가 좀 있다가 뭘로 가? 전설과 민담으로. 맞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30페이지에 보면 자아와 신화의 동질성이 흔들리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자아의 패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설은 대부분 사람이 죽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죠. 여러분 전설이 해피엔딩 끝나는 거 있어요. 몇 개 없죠. 그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결국은 못 이기고 죽는 거예요. 31조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전설이 이제 뭐 있었다는 거고요. 세계 횡포를 문제 삼고 민담에서 자아의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표리관계에 있다. 31쪽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횡포를 문제 삼아요. 민담에서는 자아의 가능성. 그러니까 민담은 되게 흥미 위주로 이제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좀 내려가면 다섯 줄 내려가서 볼게요. 미천한 처지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위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는 민담은 역사서에서 거부하지 못했다. 자, 여기 나온 김에 조금 도표를 하나 그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신화와 전설을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도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왜요, 우리? 3시간이 는다고 잠을 못 잤어. 만약에 잘 돼요. 아, 굳이 탔는데 있는데 이해해야 잘하겠다. 어제 증거? 그러니까 성인이네. 그래서 이 신화는 자, 공부해요. 우리한테 신화 전설이 있어요. 신화는 뭐냐? 이 소재가 나도 범우주적, 들렸어. 범우주적, 전 세계적이니까 범우주적. 그리고 전설은 일상이야, 맞죠? 일상. 그 다음에 신화의 증거는 우주야. 우주.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뭐 803 갓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지만 전설의 주인공은 비극적 주인공. 자, 말이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전설의 주인공은 비극적 주인공이라고. 31페이지. 신화의 전설은 신이고. 31페이지에 말이 모두 이해가 안 가나요? 신화의 소재는 범우주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군이 뭘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어딘지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태백이라고 하면 그게 정확히 모른다니까 태백산이 아니에요. 태백산일 수도 있고 백두산일 수도 있고 다른 산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태백산에 가면 뭐 단군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정확히는 몰라. 맞죠? 그 어떻게 하면 이게 단군이 있는 존재도 아닌 사람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나요? 여기?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고요. 자, 이제 31쪽, 지금 33쪽까지 빨리 보고 좀 쉬겠습니다. 33쪽까지 다 단어 끝냈어요. 이 고대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데, 구지가, 공무도하고 항도가가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품인데, 구지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구지가라는 건 뭐냐면, 구가 거북이에요. 31쪽에 4.4 바로 밑에 보세요. 구지가, 거북구자에, 요 지자는 뜻지자예요, 뜻지자. 뭐, 맛지자로 읽기도 하고, 뜻지자로 읽기도 해요. 그 한자 찾으셨어요? 구지가 할 때, 거북구자에 뜻지자. 그래서,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왕을 의미해요. 왕. 임금을 의미하는 거북이. 그래서 자, 이제 좀 볼게요. 가라고 공신하에서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구지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이야기 아주 쉬워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게 다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뭔 소리예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의 탄생을 기원하는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지가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의 탄생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거북아 머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까 거북은 신령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죠. 그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상징적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스틸라 성도왕 때 수로 부인의 이름이 해변에서 용에게 납치되자 일반 백성을 불렸던 해가, 그것도 구지가가 똑같아요. 자, 해가는 좀 설명, 여기 책이 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해가는 수로 부인이 있는데 너무나 미인이야. 너무 미인이야. 너무나 미인이면 사람들 가만히 놔둬야 안 놔둬요. 뭐 너무 미인이든 잘생기든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그 거북이가 수로 부인을 납치해버려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버려요. 다 이 뻥이에요, 뻥.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노인이 튀어나와가지고, 노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부르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땅을 치면서. 거북아 물길을 열어라. 여기서 이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학 이래서 재밌어요. 보세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끝도 없는데. 구호 출수로 이렇게 거북아, 이 호자가 이제 야라는 뜻이거든요. 거북아 출수로.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세요. 출수로라는 건 뜻이 두 가지야. 왜 뜻이 두 가지냐? 자, 이거 출수로 써봐. 1번 1번 물길을 열어라. 말돼요? 물길을 열어. 뭐 진도 이런 데 가보면 막 물길 여는 데가 있죠. 바닷가에. 2번 수로 부인을 내놓는. 자, 다 돼야 안 돼요. 수로니까 물길 아닙니까? 물길 열어라, 거북아. 내가 수로 부인 찾으러 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게 수로 부인이야. 물길이 아니고. 수로 부인 내놔라. 이 뜻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북아 물길을 열어라. 남의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냐. 네가 만약에 수로 부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너를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구워 먹는다고 했죠. 구지가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너를 잡아먹겠다. 비슷해 안 비슷해요? 호칭하고 위협하잖아. 협박하죠. 안 내놓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협박이고 협박.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해가 구지가가 흡사하다 이거죠. 안 내놓으면 구워 먹겠다. 안 내놓으면 그물 쳐서 잡아먹겠다. 자, 구지가는 마지막 단락. 해가처럼 굿노래 제목이지만 구슬하지 않을 때 무당이 아닌 예사 사람도 부르는 노래 떨어져 나오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볼게요. 자, 공무인. 이게 이제 공무도화가인데, 이 공무도화가는 그 밑에 광리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리자고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백수강부,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가 갑자기 술병을 들고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술병을 들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다가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죽어. 그러니까 부인도 따라가서 어떻게 하겠어? 죽어.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공무도화가인데 공무도화.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 임은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 가신님을 어이하라.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당내공아. 아시겠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마침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하라. 작품이 뭐 끝까지 쓸 필요 없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하면 고등학교 책에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하이사. 그래서 자, 보셨나요? 자, 그래서 31쪽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유래는 이렇다. 조선의 진졸, 그러니까 나루터 진짜예요. 나루터에 있는 포졸 박리자고가 어느 날 새벽에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백수광으로 기억되미니 머리를 헤치고, 여기서 이제 강물로 보면 돼요. 강물. 이 강물을 건너는 걸 봤어요. 슬병을 끼고. 주신이야, 주신.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사나이가 아내가 따라오면서 말려도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내는 강을 건너지 말라는 뜻으로 공무도하. 여기 무자는 여러분, 무자는 없을 무자가 아니라요. 써놓으세요. 뭐뭐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이때 문을. 공이여 물을 건너지 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아내도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리자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옥이 노래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물을 건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이 노래가 생겼으니 누구며 왜 죽었는가 의문부터 풀어야 되겠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다 좋은 거는 뭐냐? 어설픈 무당이다. 여기 보면 거둥 예사롭지 않은 점을 보아 죽은 사람이 무당일 것이다. 이때 무당은 어설픈 무당이에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어 미치광이 제사하면서 강물에 뛰어들리고 한 것은, 자, 이게 뭐냐? 여기서 이게 좀 재밌는 해석이죠. 황홀경에 빠진 무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황홀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황홀경. 엑스터시. 무아지. 이 황홀경 무아지경을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예요. 엑스터시 써놓으세요. 엑스터시. 무아지경이 빠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우를 탄 이 공우라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현악기 같은 거. 아내도 무당인 것 같다. 공우를 탄 아내도. 그래서 굿노래에 가락에 얹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제로 뭐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해석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우도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라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머리 풀어헤치고 뭐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빨리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무당이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일에 빠져드는 모습, 이거를 또 비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